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하겠다.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영업은 고독하고 외로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체 회식한다거나 이럴 때는 화끈하게 놀면 되지만 개인적인 시간조차 이제 항상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논다 그러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카페나 차에서 이렇게 게임이나 오락하는 직원도 꽤 많아요. 이러면 그 시간 동안 그만큼 고객은 멀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생겨가지고 영업은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 달 노력하는 게 쌓여서 한 방에 쭉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밑바탕이 단단해지면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뭐 대충 하고 말 걸 모르는데 정말 이게 기초부터 다져가지고 단단하게 쌓이면 딱 다져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까지 쌓기까지가 어려운데 너무 급해요. 젊은 분들은 조금 하고 나 몇 달 안 되면 때려쳐 이렇게 돼요. 근데 칼출근, 칼퇴근 그리고 친구들하고 먹고 놀고 데이트하는 데는 시간을 절대 아끼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간에 자기가 차량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고객차를 닦고 이게 자기가 직업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 쉬는 날인데 내가 일해야 돼? 이게 되게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렇게 쉬는 날을 딱딱 따지고 하면 공무원 하시거나 그냥 일반 정규 회사 직원 하셔가지고 딱 월급 받으시는 생활하시면 정말 상관이 없는데 영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내가 한 달에 진짜 100만 원도 못 벌 수도 있고 수천만 원 벌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오기 때문에 영업의 매력은 또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른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 제 생각은 그래요. 6개월이나 1년 이상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도 아쉬운 게 없는데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만둬요. 그리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나 다른 데 그냥 들어가면 사실 영업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삶의 끝까지 갔을 때 영업이 아니었으면 헤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40대, 50대도 할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팀장님은 뭐 A급 손님만 만나잖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손님을 A, B, C, D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볼 때 확률이 높으면 또 A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C나 D 되는 손님도 저랑 만나서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A급 손님으로 만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영업사원이거든요. 또 희열도 느끼고요, 그만큼. 그래서 아마 사람을 만날 때 저는 대중 없어요. 짧게 상담할 때는 뭐 10분, 20분도 있지만 길게 상담할 때는 3시간, 4시간, 5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지가 이제 전달이 되면 그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손님을 대할 때 한 분 한 분 최대한 진심을 향해서 대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찌푸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하고 오셔가지고 출고하실 때 카드 주시는 분도 있어요. 스타벅스 이렇게 기프트 카드 해가지고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주시고 편지가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사실 찌푸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차장님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서 와이프랑 선택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오면 너무 고맙죠. 영업을 하면서 가장 단순한 걸 잊어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 손님은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시장에 이게 부부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BMW도 갈 수 있고 뭐 벤츠도 갈 수 있고 뭐 포드도 갈 수 있고 다른 브랜드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브랜드가 같은 찌푸 브랜드인데도 여러 군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영업 직원이 같잖아요. 같으면 그리고 조건이 비슷하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영업 직원한테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갈 때 절대 빈손으로 보내면 안 돼요. 심지어 조그만 와인 한 병이라든지 뭐 골프 우산, 뭐 텀블러, 열쇠고리, 그러니까 항상 선물을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주고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손님 주면 물어봐요.
계약도 안 하고 했는데 이거 주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난 게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찌푸를 안 사시더라도 주변에 나중에 찌푸 얘기가 나오면 저 김준영 팀장 꼭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본인이 안 사더라도 꼭 나중에 소개는 나와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뭐 영업 직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그냥 가면 에이 저 사람 그냥 갔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스쳐간 사람 아니에요. 인연이란 건 분명히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안 사더라도 또 누굴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할 수 없이 못 사신 분도 있어요. 사연이 생겨서. 근데 그분이 정말 악착같이 소개시켜 주세요. 지방을 또 출고를 많이 가요. 제주도도 가고 뭐 최근에 청주, 대전, 천안 쪽에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제가 오늘 대전에 출고가 있어요. 그러면 저 새벽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가서 대전에 출고 끝내자마자 천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해서 이렇게 반경을 묶어가지고 산타크로스처럼 선물을 가득 싣고서 나눠주러 다녀요. 근데 손님들이 만나면 너무 좋아하세요. 조그만 선물 하나 주더라도 그냥 택배나 우편으로 붙이는 것보다 직접 얼굴 보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이렇게 인사 딱 하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저 사람 되게 바쁜데 그래도 자기 지방에도 팔았는데 그래도 신경 써주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가면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반경을 그려요. 지방이나 어디 가다 보면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항상 저희 랭글러나 뭐 그랜드 이렇게 저희 차가 서 있잖아요. 식당이면 식당 사장님, 병원이면 병원 원장님. 제일 좋은 자리에는 그 대표분들 자리예요. 그럼 이제 식당 같아서 물어보죠. 종업원이나 해서 혹시 여기 사장님 차가 랭글러세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병원도 갔을 때 저 물어봐요. 여기 좋은 자리에 그랜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맞대요. 그러면은 바로 상관없어요. 밥 먹자마자 바로 뛰어가서 차에서 선물 풀세트로 장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물 다 드리고 계산하고 가면 물어보잖아요. 이거 우리 남편이 찌프 뽑았는데 왜 김유정 팀장이 이렇게 선물 많이 줘? 제 명함을 드렸으니까. 자네한테 차도 안 뽑았는데. 그럼 얘기하죠. 아마 저렇게 좋은 자리에 저렇게 또 저희 랭글러를 세워놓으시면 아마 밥 먹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꼭 저 한 대만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꼭 여기 지나갈 때마다 이 식당에서 밥 먹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소개가 왔어요. 차는 딴 사람한테 뽑았는데 소개는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한테 안 뽑았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더 많이 소개가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놓치어요, 대부분. 딴 사람한테 뽑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요. 그쵸? 이 사람 앞으로 나랑 3년, 4년 볼 일이 없네. 새 차 뽑았으니까. 잘못된 거죠. 이 3년, 4년 타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찌푸를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친구분들, 고객분들이 다 제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당장 이거 한 대 못 팔았다고 저한테 안 뽑으셨네요. 그거는 하수고요. 고수는 정말 그 사람까지 포용해서 더 잘하면 미안한 만큼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뭐 골프 우산 하나, 텀블러나 뭐 다 제 월급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한 달에 거의 1,000 가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고 또 큰 선물도 많이 드려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랭글러 제 이벤트를 했어요. 4박 5일 빌려드리는 거는 몇백만 원씩도 깨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가격을 깎아는 주지만 공짜로 해주진 않고요. 제가 다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선물 같은 경우도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보통 영업 직원분들이 술 먹고 노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근데 손님들한테 쓰는 데는 되게 인색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객들이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쓴 만큼 또 영업은 돌아옵니다. 투자한 만큼 돌아오기 때문에 손님이 뭘 원할 때 아끼지 말고 드리면 그걸로 몇 배 이상 돌아와요. 근데 이제 떠는 거죠. 저희 골프 우산 몇 개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전화를 안 받거나 이거 다음에 드릴게요. 벌써 점수 마이너스 됐습니다. 드리더라도 고민하고 생각하고 드리면 점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이왕 드릴 거 기분 좋게 제가 특별히 사장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요. 털이개 하나, 자동차 닦는 윙도 그냥 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극세사 윙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특별히 이 차를 위해서 초극세사 윙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너무 부드러울 거예요. 이렇게 멘트래도. 그래서 영업을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이 말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이 고객이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계약이 되게 쉬워요. 깐깐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자료 같은 거 해가지고 자 아버님 이건 어떻고요? 경쟁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노력했습니다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저스트 형님입니다. 그냥 아싸 그래가지고 편하게 자네 유튜브에서 봤어 나 자네 좋아해 계약하시죠. 지금이 가장 쌉니다. 또 지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 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아요. 또 연예인 분들처럼 거리감 두시는 분들은 약간 거리감 두고 편하게 보고 오시라고 제가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저 좀 놀고 있을게요. 빨리 보고 오세요. 그러면 편하게 보고 와서 이제 거리감 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성향을 파악해서 하면 되게 유리해요. 예. 요게 엇나가면 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화법이나 거리감 이런 게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승을 할 때도 저는 준비를 많이 해요. 뭘 준비하냐면 차에도 이렇게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USB가 있어요. 이 USB에 뭐가 담겨 있냐면 2,000곡 담겨 있어요. 찬송가도 있고요. 동요도 있고 비 오는 날 들으면 눈물 나는 노래 그다음에 뭐 최신 팝송 카테고리에서 나눠놔가지고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찬송가 이 음악도 시승차 준비할 때 시동도 미리 걸어놓지만 음악도 미리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아까 아이들이 왔을 때 항상 제가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준비하듯이 아이들한테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을 줘서 최근 며칠 전에도 딸아이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스케치북 주고 하면 고객이 먼저 놀라서 물어봐요. 이 스케치북 차장님 준비하셨냐고. 스케치북도 있지만 구슬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주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시선을 안 끊으면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손님들이 볼 때도 이 사람은 진짜 꼼꼼하구나. 음악 하나, 스케치북 하나, 애들 장난감 하나, 마이쮸 하나 다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점수가 높아져요. 물론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돈을 더 많이 깎아준다. 이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이거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겠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어떤 인지를 다 오픈하고 보여드리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솔직히 말씀드려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딱 여기까지가 제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뭐 저희 부모님 모시듯이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해야지 거짓말로 이것까지 해주겠어요 하고 안 해주면 한번 신뢰를 잃으면 영업 직원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하겠다. 그거는 너무 길고요. 진짜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확률도 높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딱 일주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번 달은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번 달은 어떻게 손님을 만나겠고 어떻게 영업을 하겠다 해서 이거를 보통은 최소 일주일 단위로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만날 고객 리스트하고 전화할 리스트 이거를 이제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만나실 분은 이제 초록색, 그 다음에 오늘 계약할 확률이 되게 높은 분은 뭐 주황색,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AS 걸린 거는 뭐 빨간색 해가지고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걸 안 하면은 본인도 까먹지만 이렇게 확률이 더 낮아져요. 근데 이게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이 고객도 쌓이고 이 자기 여러 가지 정보도 쌓이고 하다 보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고객, 그다음에 매일 전화 통화한 고객, 이거를 또 분류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영업에 도움은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영업은 멘탈 싸움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하면 손님한테도 차를 팔 수 없어요. 그리고 차를 많이 팔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손님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AS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처리할 수 있으면 오래 갈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 다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하면은 또 오래 못 가요. 이런 컨셉이요. 사기꾼한테도 차를 판 남자. 렌트카를 이제 은행권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싹 받아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해먹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량 등록증을 맡기고 뭐 상호신용금고에 뭐 몇 억, 뭐 여기에 몇 억 이런 식으로 현금을 싹 빼고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 차도 거기 싹 들어가 있으니까 차가 이제 압류당이고 뺏기니까 렌트카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거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차업 들어오고 하면 6개월, 7개월 있다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돈 정리 가버리면 알 수가 없죠. 사기꾼은 한 1년 3개월 정도 저기 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되고 나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몇 달 있다가 저희 전시장에 찾아왔어요. 저를 제 유튜브를 보고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잘 돼서. 근데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준영
씨한테 살까요? 아니면 딴 데 가서 살까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팔았습니다. 랭글러 오버랜드 사지 에디션으로 해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출고를 했고요. 그 사기꾼이 소개해줘서 한 2대 더 팔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준영 씨의 동기부여가 된 거라고. 만일에 계속 쭉 잘 살았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여기서 먹고 자고 살면서 이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냥 평범한 그 렌트카에서 대표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자기한테 감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그쵸 잘 안 됐으면은 더 이랬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성공하고 잘 되니까 사기꾼마저도 팬이 되고 구독자가 되고 소개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축하해. 뭐 구독자 몇 명 넘었네. 아예 감사합니다. 또 사러 갈게. 아예 오세요.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동기부여를 준 사기꾼한테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동기부여를 줬기 때문에 이게 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삶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마음이 또 커져요. 오히려 저한테는 독이 되고 해가 돼요. 내가 저 사람은 해코지해야 되겠다. 받은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거를 동기부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더 성공해서 저 사람이 날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심지어 사기꾼조차로 날 찾아오고 만날 정도면 제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원수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사기꾼이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난 이렇게 더 열심히 해서 더 피해를 받고 했지만 지금 더 잘 되고 잘 나간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영업이라는 직업도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근데 한 분야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서 최고가 되면 누구나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거창하진 않고요. 저를 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나 힘을 얻어가지고 영업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또 동기부여도 되고 또 도전도 해보고 해가지고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전달해 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고요. 자신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잘 살다가 한번 최고의 그 고통과 지옥을 맛봤고요. 다시 한번 다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겸손함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생각하는 거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가주정입니다.